강남 그린섬에서 국민대학교를 합격한 11명의 학생 중 세 번째 학생의 합격 재현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선 소개해드렸던 가재, 랍스타를 조합하는 문제, 공예과 유형의 문제 다음 날이었죠. 이튿날에 봤던 디자인과 시험 문제였던 스탬플러를 사용하는 방법, 작동 원리를 표현하시오라는 두 번째 문제로 시각 디자인과에 합격했던 우리 N수생 학생 그림입니다. 이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이 친구는 일단은 작년에 고3 때도 국민대학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알다시피 그 데이비드 호크니의 어떤 작품을 오마주해서 표현하는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 문제는 어찌 보면 약간 회화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문제였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조금은 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잉하는 부분도 그렇고 채색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표현 방식 자체가 좀 렌더링을 기반으로 한 표현 방식을 좀 많이 선호하는 학생이었고요. 사고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사물에 대한 작동 원리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좀 즐겨 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친구가 첫째 날에 그 랍스타 문제로 조합하는 형식, 글쎄요, 그런 문제도 일단은 조합에 대한 형식은 잘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표현에 대한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친구가 그 문제를 다뤘으면 좀 힘들었을 거다라고 본인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렌더링 형식으로만 해석을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이 굉장히 또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후기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의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어는 93%가 나왔습니다. 100분이.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영어가 생각보다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대 등급간 점수로 따졌을 때는 95점이죠.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가 91점, 그리고 세계사가 91점. 그래서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는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환산 점수로 따지면 93%의 국민대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성적이 90% 초반이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시각 디자인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작년보다 성적이 좀 더 올랐고 본인이 또 제일 가고 싶어 했던 학과가 시각 디자인이기 때문에 올해도 시각 디자인과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그리고 공업 디자인과 그리고 공간 디자인과 이 전공에서의 이튿날에 나왔던 문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탬플러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 원리를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스탬플러를 사용을 하는 대상,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걸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이 혹시 우리 성인 중에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 스탬플러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고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현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건들을 조금 살펴보면 표현을 해야 되는 요소는 스탬플러, 그리고 손, 그리고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최소 하나의 사용 장면은 아래의 표현 요소를 조합하여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스탬플러와 손과 이 종이, 표현 요소, 이 세 가지의 표현 요소를 반드시 한 부분에서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용 장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용 장면, 스탬플러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3컷이든 4컷이든 2컷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표현 요소의 색은 자유롭게 사용하시오. 모나미 12색 색연필, 이렇게 돌돌 돌리는 색연필을 줬는데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제 조건이었다라는 거는 굳이 색에 대한 오방색을 다 쓸 필요 없고 특징적인 부분에만 주어진 12색 중에 일부의 색을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재현작을 보시면 우리 학생이 어찌 보면은 색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 요소의 일부분은 투명하게 표현 가능함.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건이 투명하게. 그래서 손에 대한 표현을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은 손을 그냥 투명하게 어느 정도의 라인 드로잉 느낌으로만 표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따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현 요소 외에는 그리지 마시오. 당연한 거죠. 화지는 가로로 그리시오. 자, 재현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그 색상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베이스는 그레이 계열의 연필 베이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그레이 느낌의, 그레이시한 느낌에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손에 대한의 어느 정도의 색상들만 색연필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스탬플러의 작동 원리를 보여준다라는 부분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에서 이 작동 원리라는 거는 눌렀을 때 이 종이에 스탬플러 심이 박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스탬플러 안에 이 스프링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 스탬플러의 겉 재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스프링까지를 같이 작동 원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출을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그 면접 봤던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셨던 스탬플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이는데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에 어찌 보면은 가장 그 해답을 잘 줄 수 있는 원제풀이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이 상하 운동도 하고요, 좌우 운동도 하거든요. 스탬플러 좌우 운동까지도 같이 이 스탬플러 심이 장전이 될 때 그 좌우 운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완벽한 작동 원리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아래, 심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 본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에 대한 스프링에 대한 작동 원리를 표현했다라는 부분은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을 넣는 방법, 그래서 종이를 끼고 그 종이에서 스탬플러 어느 부분을 눌렀을 때 이게 스탬플러 심이 박히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까지도 잘 보여준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 드로잉과 적절한 색상에 대한 표현으로 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무난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